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갈비뼈 골절의 통증, 그리고 치료 방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늑간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 골절은요, 흉부 외상의 흔한 결과로서, 즉 타박상이나 이렇게 추락 아니면은 넘어지는 것 때문에 주로 생기는 거죠.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갈비뼈가 골절이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통증 관리와 호흡 운동이 중요하고요. 늑간신경 차단술은 갈비뼈가 골절됐을 때 신경치료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갈비뼈 골절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절로요. 스포츠, 부상, 교통사고, 낙상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갈비뼈는 흉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골절 시에 폐나 심장 같은 주요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요. 갈비뼈가 골절되면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서 호흡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심한 통증입니다. 특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거나 기침을 할 때, 그리고 몸통을 이렇게 비틀 때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힘들고요.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누워서 뒤척거리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골절 부위 주변에 부종하고 압통이 나타나는 건데요. 심한 경우에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돼서 통증이 극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호흡이 얕아지고 폐활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폐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도 어렵고요.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면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골절 여부를 확인하고 폐가 괜찮은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골절이 미세한 경우에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입니다. 사실 금만 간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죠. 이때는 CT를 찍어보기도 하는데 CT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 검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환자들이 나 MRI 찍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MRI 검사는 이것도 골절 보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서 잘 쓰지 않습니다. 신경 손상이나 아니면 연조직 손상, 척추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 드물게 추가적으로 시행될 수는 있습니다. 골절이 엑스레이나 CT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골절 같은데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사정상 어떤 법적인 분쟁이나 어떤 산재에 관련돼서 골절을 꼭 확인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사선 동의원소를 이용한 뼈 스캔이라는 걸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몸에 아주 해롭지는 않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영상 검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통 골절에 준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치료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이루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치료됩니다. 좀 많이 어긋난 것 같아도 폐렴만 조심하면 환자가 잘 회복됩니다. 증상이 좋아지는 그 시기는요, 보통 일주일 지나야 되고, 일주일 동안이 제일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나 골절 정도에 따라서 빨리 좋아지는 분들은 한 2주면 안 아프다고 그러고, 보통 한 달이나 2달 정도는 좀 통증이 있는 편입니다. 조금 더 가는 분들도 있는데 한 2달 정도면 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하고요. 심호흡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숨을 한 번씩 쉬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프다고 해서 숨을 안 쉬다 보면 폐렴이 올 수 있거든요. 심한 경우, 좀 많이 아픈 경우에는 골절 부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갈비뼈 골절 전용 보조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고 보거나 너무 이렇게 폐가 불안정하다. 갈비뼈가 여러 개가 부러져서 폐가 기능을 못한다. 이건 뭐 폐렴이 올 가능성도 많고 환자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갈비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교통사고가 크게 났거나 높은 데서 떨어지신 분들, 뼈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뭐 5개나 6개가 부러져서 폐 기능이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통증이 있어도 환자분들은 심호흡을 가끔씩 해주는 것이 폐렴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아파도 숨을 크게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갈비뼈 골절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늑간신경 차단술, 신경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술은 이 갈비뼈 사이를 지나는 그 신경에다가 국소 마취제하고 스테로이드 그리고 다른 약들을 혼합해서 주입한 다음에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늑간신경 차단술은 통증 완화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환자가 숨도 못 쉬고 돌아눕지도 못했던 분을 주사를 놔주고 나서 놓고 나서 몇 초 후에 환자분 돌아 누워 보세요. 그럼 환자가 바로 돌아 눕습니다. 그리고 숨 크게 쉬어 보세요. 그러면 숨도 크게 쉴 수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심한 통증을 다 줄이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심한 통증의 한 50% 정도는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효과로 인해서 기침도 못하고 호흡도 이렇게 심호흡을 못했던 분들이 심호흡을 하고 기침에도 고통을 덜 호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폐렴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했던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사람들도 앉았다 일어났다가 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잘 때도 못 돌아 누웠던 이렇게 못 돌아 누웠던 사람들이 돌아 누울 수 있게 되고 그런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치료법인데 내가 갈비뼈 부러졌을 때 왜 내가 갔던 병원에서는 안 해줬냐? 이게 좋은 치료법이긴 하지만 늑간신경 차단술은요 술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기술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만 빗나가도 기흉, 그러니까 폐가 뚫려서 폐에 공기가 차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의외로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시행하는 병원이 매우 드뭅니다. 저는 제가 본 갈비뼈 골절 환자는 증상이 경미하면 약만 처방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호흡이 어려울 정도, 뭐 돌아눕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증상이 심하면 꼭 신경차단술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기흉을 안 만들 자신이 있냐고요? 물론 그럴 자신이 딱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환자가 기흉이 생길 거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저는 과거에 제가 인턴하고 학생을 할 때 흉부외과 교수님이 저를 이뻐해가지고 그때 그 흉관사건, 흉관사건하는 거를 좀 많이 배워가지고요. 그래서 흉관사건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갈비뼈 골절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할 때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기흉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기흉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리는요. 갈비뼈 골절은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죠.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끌다 보면 갈비뼈 골절은 저절로 붙어서 문제가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상생활과 어떤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폐렴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을 돕고 일상생활의 복귀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늑간신경 차단술을 하는데 늑간신경 차단술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늑간신경 차단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요. 꼭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기흉이 생겼을 때 대처가 되는 그런 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갈비뼈 골절에 굉장히 효과적인 늑간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